안녕하세요. 저는 시어송라이터 민물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는 게 처음이에요. 어쩌다가 라디오에 가서 게스트가 되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땐 DJ분들이 계셨으니까 진행을 알아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일단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쩌다가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나?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토크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방송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네, 작년 10월 13일에 금요일 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싱글 앨범을 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인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부르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네. 우선 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딱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곧 싱글 하나가 또 발표가 돼요. 12월 11일에 정오에 또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저는 무려 4개의 싱글을 벌써 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 50번 정도의 공연을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죠? 50번이면 거의 뭐 주에 한 번씩 공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은 씨 왔네요. 안녕. 네, 우선 과거의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199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릴 때 저는 로봇공학에 되게 재미를 느꼈어요. 되게 뜬금없죠. 전 지금 싱어송라이터인데 로봇공학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때 막 로봇 만들고 막 코딩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 경기도대회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대회에 한 1,500명 정도였나? 나왔는데 다 남자애들이고 저랑 한 명만 딱 이렇게 2명, 저를 포함한 2명만 여자였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참 특이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커서 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막 인형놀이 할 때 저는 막 로봇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대박인 점은 그때 2등을 한 거예요. 은상 탔어요. 와서 막 여자애들도 막 다 쳐다봤었는데 그 여자애가 또 2등을 했던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때가 딱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이었는데 아 나는 못하는 게 없구나. 나는 인생에서 뭐 실패란 없겠구나. 막 그런 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에 딱 하나의 인생에 딱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존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소녀시대였습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소녀시대 분들의 소원을 말해봐를 딱 봤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예쁘고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팬이 딱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되게 큰일이 있었는데 제가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물론 초등학생이지만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 점수 좀 틀리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시험을 봤는데 한 3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85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사회였나 화학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약간 망쳤으니 제 기준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아 너무 겁을 먹었죠. 그래서 그 상태로 막 집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때는 휴대폰도 아니에요. MP3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MP3로 노래를 딱 듣는데 소녀시대 힘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노래를 딱 듣는데 갑자기 막 와,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막 힘을 내야 될 것만 같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노래든 뭐가 됐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이기도 했고 또 긍정적인 좋은 걸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오디션도 보러 갔었어요. 초등학생 때도. 근데 물론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일산에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압구정까지 가가지고 SM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SM 오디션 썰을 잠깐 풀자면은 그때 들어가서 저는 무슨 노래 부를지도 정하지도 않고 갔어요. 학교 친구들 3명, 2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토요 공개 오디션을 보러 갔죠. 한 2시쯤이었나? 그 압구정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삼각김밥을 먹고 거의 먹으러 간 여행 수준이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했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막 줄을 다 지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때 그 토요 공개 오디션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려요. 내가 노래 부르는 시간 짧은데 전국 각지 막 해외에서도 다 오디션 보러 오니까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돌의 꿈을 접은 지 10년이 지나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도 정하지도 않고 갔는데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뭐 부르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소녀시대. 근데 뭔가 내가 댄스곡을 부르긴 힘들 것 같아. 그럼 발라드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곡 2개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의 별별별을 부를까? 아니면은 티파니의 나 혼자서를 부를까? 이러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니까 내가 지금 9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 혼자서를 불러야겠다. 나 혼자서 여기 왔으니까. 그러고 나 혼자서를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아먹고 SM 오디션에서 광탈을 했죠. 그 뒤로는 이제 광탈하고 나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디션 떨어졌어. 했더니 그래 너 공부나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사춘기가 찾아와죠. 중학교 또 중학생이 되니까 막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누르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연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약간 운이 좋게 회사도 뭐 들어갔었지만 또 잘 안 돼가지고 나오고 했어요. 되게 금방 나왔어요 그때. 그렇게 회사를 엄청 금방 나오고 그러고 다시 그냥 고등학생 생활을 하다가 약간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회사를 그렇게 나오게 된 게. 그래가지고 그때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었냐면은 팝핀 댄스 배우기였습니다. 되게 뜬금없죠. 그래서 팝핀 댄스를 막 배웠어요. 근데 팝핀 댄스 배우다 보니까 옆쪽에서 힙합 하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힙합 댄스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힙합으로 바꿔가지고 너무 재밌게 막 춤을 추고 거기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거의 하루에 막 9시간씩 춤을 추니까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끼를 먹었는데도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엄청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또 소소하게 노래 연습도 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죄다 막 아이돌 지망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춤춰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또 저의 마음에 또 불을 지폈어요. 어렸을 적 접어놓았다 그 아이돌이라는 꿈에. 그래가지고 아이돌 할까 하다가 19살이 됐어요. 사실 그때가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18살 때 많은 도전을 했더라면은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인 건데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마음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오디션을 많이 볼 걸. 그래서 지금 좀 어린 아이돌 지망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오디션을 많이 보세요. 그냥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19살이 지나갔고요. 18살이 지나갔고요. 19살이 이제 딱 되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입시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나도 대학을 가야지. 그때 또 약간 제가 섣부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연기도 해봤고 춤도 춰봤으니까 노래로 대학을 가야겠어. 진짜 뜬금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제 보컬, 실용음악과 보컬 입시를 또 하게 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렇게 실용음악과 보컬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실용음악과 보컬 입시가 그렇게 빡셀 줄 몰랐어요.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제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막 400대 1, 막 500대 1, 600대 1까지도 갔었어요. 와, 그런 줄 모르고 제가 그냥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대가로 저는 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수를 하는 게 참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일단 현역 때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딱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인생에 사실 다 뭐든 도전하면은 웬만큼 성공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올 실패를 겪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입시를 보면서 충격을 먹었죠.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건가? 했는데 뭐 재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재수 열차를 딱 타고 그때가 이제 재수생이니까 20살이죠. 다른 친구들 막 다 되게 즐겁게 놀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저만 재수생으로 이렇게 연습실에 박혀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에게 20살은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재미있게 놀기도 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20살을 너무 삭막하게 보내지 않았나? 재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삼수를 할 때 또 그렇게 재수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또 삼수를 하게 됐어요. 삼수를 할 때는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또 버킷리스트가 또 떠올랐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테마파크에서 알바하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장 롯데월드로 달려갔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바트의 모험이랑 스페인의 작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이킹에서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삼수 준비를 했죠. 진짜 그래서 일단 되게 힘들긴 해요. 거기서 롯데월드에서 알바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히. 정말 몸 체력이 바닥나고 막 발이 아작날 것 같고 엄청 뛰어다니고 막 마이크에다 말도 계속 해야 되고 무거운 거 계속 들어야 되지. 또 진상 손님은 어찌나 많은지요. 세상에 거기 입장객이 한 2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업장은 또 인기 업장이라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한 7, 8천 명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7, 8천 명의 사람이 다 좋을 순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명 중 한 명만 이상한 사람이어도 나에게 오는 진상은 몇 명이겠어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지만 하지만 또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뭐 롯데월드 썰을 원하신다면 좀 더 풀어드리겠지만 뭐 지금은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알바를 진짜 약간 풀어볼까요? 그래도 롯데월드 썰? 일단 롯데월드는 들어가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동물의 왕국 막 이런 소리 많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연애를 대단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거기서 연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진상 손님의 기준. 일단 막 뭐 해주세요 했다고 그건 진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팍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멱살 잡힌 적도 있었어요. 멱살도 잡혀보고 갑자기 뭐 벽을 쿵 치는 사람도 있고
오줌을 그냥 싸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업장인데 여기는 화장실이 절대 아닌데 그냥 여기서 오줌 싸게 하는 네, 부모님들도 있었고, 또 저에게 막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전 겨우 21살이었는데 참 그게 멘탈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치만 그때는 또 이제 삼수라는 것을 약간 비껴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있나 보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멘탈이 점점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밝은 성격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외향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롯데월드를 다니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진짜 친구들한테 아, 나 롯데월드 알바했었어 라고만 얘기해도 저의 소개가 될 만큼 되게 제가 정말 최고의 인싸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롯데월드 알바 좀 하다가 이제 입시를 보게 됐죠. 삼수를. 다행히게도 입시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삼수 내내 계속 보컬 입시를 봤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입시 2주 전에 제가 학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삼수는 혼자 했거든요. 그 현역이랑 재수까지는 학원을 다니다가 삼수는 혼자 하다가 학원을 딱 찾아갔어요. 근데 학원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야, 너는 싱송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보컬이었냐면 그냥 피아노 쬐끔 치고 그냥 자작곡 몇 곡 있고, 근데 그 자작곡도 배워서 만드는 자작곡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그냥 필 타가지고 연습하다가 아, 연습하기 싫어 할 때마다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코드 띵땅똥 치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곡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들려드렸더니 너는 싱송이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 싱송으로 넣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싱송으로 넣고 다른 학교는 다 보컬로 넣었어요. 근데 그게 또 2주밖에 준비를 못 했거든요. 싱송을. 불안하죠. 전 당연히 불안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싱송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컬 전공 다 떨어지고 싱송만 붙은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럴 거면 진작에 그냥 싱송으로 학교를 봤었어야 됐던 건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 혼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재밌네요. 저 사실 집에서도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자주 켜볼까 싶어요, 갑자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싱송으로 대학교를 붙은 거예요. 제가 가게 된 학교는 백석예술대학교라고 이제 방배역 인근에 있는, 서울 방배역 인근에 있는 학교예요. 사당이랑 되게 가깝고, 그 주변에 막 먹자골목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뭐 놀 것도 많고,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딱 학교를 재밌게 다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코땡땡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학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또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또 아이돌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이돌 하고 싶다고. 그래서 23살에 또 아이돌 준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엄청 다니고 그때 진짜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이돌을 준비하는 사람 치고는 나이 연령대가 제가 좀 있는 편이었으니까 저를 뽑아줄 수 있는 회사도 잘 없고, 애초에 오디션을 볼 때 나이 제한에 제가 많이 걸려서 오디션을 많이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오디션 죄다 봤었는데 그때 진짜 한 150번은 떨어져 본 것 같아요. 정말 입시보다도 더 잔인하게 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죠. 아,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도전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구나. 그런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딱 23살. 그랬는데 또 어쩌다가 되게 작은 기획사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이제 메인 보컬을 맡게 됐죠. 어쨌든 실용음악과 출신이니까
메인 보컬을 맡게 됐고 거기에는 이제 뭐 다른 연습생들도 있고 했는데 네, 그 회사가 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계약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계약서 그래 맞는 말이겠지 뭐 표준 계약서니까 아닙니다.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건. 이게 한번 묶이고 나면은 생각보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또 그것도 어찌저찌 잘 벗어나가지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저는 그래서 24살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달리기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내가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24살에는 진짜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좀 놀기만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1년 더 연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PC방 아르바이트랑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같이 투잡을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PC방은 제가 갔던 PC방이 조금 몸이 편하고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랬던 PC방이었고 그리고 카페는 뭐 약간 힘들긴 했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언니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해요. 같이 알바하던 언니들이랑. 베이커리 카페였는데 거기가 제가 딱 출근이 8시였고 퇴근이 12시 반이었나? 4시간 반 정도 일을 하죠. 월, 화, 수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카페 알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막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약간 그 주방 분들이 또 좀 성격이 좀 세셔요. 약간.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또 이제 거기 뜨겁고 막 수증기 있고 막 또 더운데 위험하기까지 하잖아요. 막 칼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민하신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저도 막 적응 못하고 처음에 아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거의 뭐 가족이 돼가지고 저는 거의 거기 카페 에이스가 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알바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퇴근이 12시 반이잖아요. 되게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약간 중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초, 중, 고를 나올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지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당장 대학교를 가지도 않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해진 거예요. 진짜 막, 뭐, 일찍 일어나 봐야 막 10시. 그리고 늦게 일어나면은 2시, 3시가 뭐예요. 진짜 저녁 8시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침대에서 비쩍비쩍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가 있었어요. 아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걸. 근데 그랬던 생활 패턴이 그 카페를 다니니까 좀 잡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정말 피곤하긴 했지만 그렇게 알바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또 거기가 한강변이었단 말이에요.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십리역에 그쪽에 성동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왕십리역 주변에.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서 책을 막 읽다가 집에 좀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24살을 또 재미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즐거웠고, 아, 그리고 화면 탭탭탭탭탭탭탭탭 하면은 하트가 올라갑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그렇게 이제 24살을 또 막 보내고 있는데, 그때 또 그런 기회가 또 저한테 생겼어요. 채널 A에서 청춘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아직 좀 놀고 싶은 상태였는데 또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 느낌이었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말아먹어서 네 방송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나름 한 3개월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고 25이 되었죠. 저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5에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그때서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학교가 2년제여서 2년만 다니면 졸업인데 저는 아주 늦게 또 졸업을 하게 됐죠. 나 이제 졸업하고 뭐 하지?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계속 나 진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계속 준비하던 아이돌도 포기했지. 그리고 그냥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지만 뭔가 내가 여기를 너무 띄엄띄엄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나한테 지금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그런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는 정확히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는 오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우선 너 돈도 좀 벌 겸 너 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알바만 너무 하지 말고 이거 강사 같이 해볼래? 근데 강의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강사? 강의? 했는데 그건 바로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진로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 강사 선생님이 됐었죠. 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되게 막 면접도 보고 그리고 막 시연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학교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어찌저찌 잘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강의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게 진짜 컸어요. 사실 강의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막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한테 제가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대학생이었고 뭐 대학생 이전에는 연습생을 했고 뭐 아이돌 준비를 했었고 그냥 이래저래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난 공부랑 관련 없는 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 전공은 싱어송라이터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좀 직업인이라고 소개를 해야지 진로 강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를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 전공이 싱송이니까. 그랬는데 뭔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가수예요? 이러면서 그럼 노래 불러주세요. 거의 매일 들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애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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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좀 이 친구들한테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아직 뭐 내놓은 곡도 없는데 가수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제가 첫 곡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좀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봤자 누가 듣겠어. 그냥 나중에 회사를 끼고 음원을 내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26살의 나에게 다가와줄 회사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조금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을 해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26살 여름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앨범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의 현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얘기가 상당히 길었죠. 되게 상당히 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오디오가 비지도 않고 참 말을 하는 제가 신기하네요, 저도. 아무튼 네, 저는 이제 그래서 26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여름부터 무슨 곡을 첫 곡으로 낼까?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곡이 있었거든요. 난 이 곡을 내야겠어 라는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Afterglow라는 곡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곡을 어쩌다 쓰게 되었느냐. 그 전해에 25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런 팀플 같은 게 있었어요. 팀끼리 이제 곡을 하나씩 써가지고 그 다 각자 다른 전공인 친구들로 이루어진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원을 하나 만들자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 곡을 쓸 줄 아는 애들 몇 명이 곡을 써가지고 이 중에 제일 좋은 곡으로 해서 한번 이거 발표할 곡을 정해보자 했었는데 그거 전날에 이제 새벽에 제가 샤워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도 붙이기 시작했어. When you told me about the afterglow 이런 걸 하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이 진짜 술술 써지는 거예요. 뭔가 그때 계속 그런 이미지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얼굴에 석양이 쫙 비치고 있고
나는 석양을 직접 바라보진 않지만 그 사람 얼굴에 비친 빛을 바라보면서 그 석양을 느끼고 있는 뭐 그냥 그런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곡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곡을 쓰게 됐는데 제가 약간 고질병이 있어요. 딱 첫 문단이 영어로 나와버리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곡이 다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다 곡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팀플로 했었던 곡이었는데 되게 그 친구들이 이 곡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제 곡으로 그때 발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Afterglow라는 저의 자작곡을 1년이 지난 26 그때 여름에 이걸 내야겠다 하면서 그걸 이제 혼자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막 일단 데모도 녹음을 해보고 데모 녹음하고 이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곡을 쓸 때에는 데모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미디를 할 줄 알거든요. 에이블톤이라는 시퀀서를 쓰는데 거기다가 뭐 피아노 찍고 드럼 찍고 뭐 기타 같은 거 녹음 받아오고 그렇게 베이스 찍고 여러 가지 뭐 FX도 입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이드 녹음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제가 뭐 플러그인 여러 가지를 걸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요. 우선 저는 이러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정도의 무드를 전달할 수 있는 데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 녹음에 들어가야겠죠. 집에서 이제 마이크가 있고 다 장비가 있어도 아무래도 집이라는 환경 자체가 뭐 엄마 아빠가 문 여닫는 소리, 막 밖에서 언니가 떠드는 소리, 뭐 밑에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 뭐 냉장고 웽 돌아가는 소리까지 마이크에 다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녹음 스튜디오 같은 좋은 환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녹음을 하면. 그래서 집에서 녹음을 하는 건 다 데모로밖에 못 쓰는데 물론 그것도 퀄리티를 꽤 올리면은 쓸 수도 있게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처음 내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더 완벽한 상태의 곡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에게는 꽤나 거금을 내고 이제 딱 찾아갔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녹음을 딱 처음 하는데 그 녹음하기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사실 녹음실에 서본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막 내 진짜 첫 곡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갑자기 너무 떨리기 시작하고 막 잘 못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에 녹음을 하러 딱 갔죠.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그때 그 녹음실 선정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또 레코딩 스튜디오를 하셔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받으러 갔었는데 딱 그래서 레코딩을 하는데 한 프로를 받아요. 한 프로는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동안 한 곡을 녹음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이제 메인 멜로디 있죠. 그냥 우리가 이제 노래를 딱 들으면은 가수가 부르는 거 그리고 코러스 좀 밑에 깔리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프로의 녹음을 끝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랑 또 이제 막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인생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밤늦게 집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한 프로 동안 그렇게 녹음을 열심히 하고 그날이 뭔가 진짜 제일 기분이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그 녹음해주신 분한테 믹싱 마스터링까지 맡겼거든요. 전 믹마까지는 이제 제가 모니터링 환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분한테 믹마까지 맡겼었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되게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나간다고? 나 이렇게 큰 돈 냈는데 이거 가지고 버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막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딱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보다도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되게 혼란스럽고 무섭고 그냥 그 두려움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음원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내놓으려면 우리는 유통사를 찾아야 돼요. 제가 개인으로서 혼자서 뿅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유통사를 여러 개 찾았어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 곳들 막 찔러도 보고 어떤 곳은 빠꾸도 먹고 그랬는데 뭐 다행히게도 한 괜찮은 유통사에 이제 연이
연이 닿았다라기보단 제가 메일을 보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계약을 맺고 거기는 또 심지어 되게 진짜 계약서, 종이 계약서까지 뽑아가지고 계약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계약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첫 앨범이잖아요. 뮤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뮤비까지 찍게 되었는데 와, 이 뮤비도 제가 시나리오랑 구도랑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정했었어요. 막 진짜 레퍼런스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었어요. 그때 우선 제가 원하는 색감, 이미지, 그리고 장소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같이 찍을 남자 배우는 다행히도 저랑 좀 친한 배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찍게 되었고 그리고 뭐 대사를 맞춰놓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뮤비다 보니까 근데 대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촬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의상이랑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알아봤죠. 그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쫙 작성을 해서 이제 제가 아는 또 카메라 잡고 있는 감독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저예산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촬영도 참 문제가 많았어요. 우선은 돈을 줄이려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못 가고 그러면은 야외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날이 안 좋아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또 장마철이잖아요. 여름은.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했는데 어떻게든 좋은 날을 잘 잡아가지고 스케줄을 맞춰서 한 5시간 만에 그 뮤비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뿌듯했죠. 그때 그렇게 뮤비 촬영을 딱 하고 아직도 약간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망원 한강공원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또 주말이어가지고 막 뭐야 막 이러는데 그냥 다 무시하면서 막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도 찍고 이제 뮤비도 이제 편집을 하실 때에도 제가 그냥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 장면으로 이러면서 막 장면도 같이 고르고 막 정말 그래서 사실 첫 앨범을 낼 때 앨범 자켓도 그냥 그 뮤비 찍던 날에 제 필름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우리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거로 제가 또 편집해가지고 해버리고 진짜 저는 그 앨범 하나를 제작할 때 너무 온 힘을 다 쏟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1인 기업이 된 느낌.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제 곡을 네 그냥 들려드릴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불러드리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제 노래 Afterglow라는 제 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들려드리기 이전에 이 곡은 이제 전 세계 어떠한 음원 사이트에서도 다 들으실 수 있답니다.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뭐 멜론 박스 시니, 아마존 뮤직,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떠한 뮤직에도 다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들어주셨다면은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시고 Wave Means라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될 거예요. 그럼 물 한 번만 마시고 바로 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리버브 켰습니다. 시작해볼게요. When you told me about the afterglow, I saw the light spread in your face. Told me kind of love or something warm. And the dark I feel blue so easily. Do you think of me when you're alone? I just wanna make sure
but I'm nothing without you. Only you can complete me. 네, 이런 저의 자작곡이고요. 약간 좀 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잠도 좀 잘 못 잤고, 코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코도 맹맹하고, 목도 아프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도 마시잖아요. 네, 변명이었고요. 네, 살짝 마음에 들지 않게 노래를 불렀지만, 어쨌든, 이렇다. 이거 원곡을 살짝 들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라이브 말고 불러놓은 멜론에 있는 저의 곡. 처음부터 들어야지. When you told me about the afterglow, I saw the light spread on your face. Told me kind of love or something warm. 이게 제 곡입니다. In the dark, I feel blue so easily. Do you think of me when you're alone? I just wanna make sure you don't know how much I need you by. Sorry if it's all too real. I'll glow until midnight for you by. Only you can complete me. 네, 이런 곡입니다. 끝까지 들려드리는 거는 네, 직접 들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좀 감질맛 나야 또 그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곡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게 된 게 딱 작년 10월 13일에 금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날 오후 6시에 나왔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한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딱 4명이 있는데, 저 포함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에어비앤비를 잡고 일산에 있는 숙소였어요. 되게 예쁜 숙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놀기로 한 날이었고, 제 노래가 나오니까 6시에 딱 알람 맞춰놓고, 5시 55분부터 대기 타다가, 딱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노래를 딱 틀었죠. 근데 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는데 스피커랑 연결이 막 불발돼가지고 막 6시 2분 뭐 이렇게 가는 거여서 막 애들이 막 안 돼 빨리 들어야 돼 이러면서 딱 틀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작업하면서 몇 번을 들었겠어요. 5,0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내 노래는 뭔가 좀 기분이 다른 거예요. 되게 기분이 이상했는데 제 친구들은 또 대문자 F들이거든요. 갑자기 걔네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너무 기특하다, 너무 고생했다 이러면서 우는데 저는 사실 눈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울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고생했다, 고마워, 많이 들어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진짜 막 멜론 이런데 아티스트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신기했고 제 이름과 제 사진으로 그렇게 그 곡을 되게 축하를 받으면서 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음악을 진짜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오픈마이크를 주로 다녔어요. 오픈마이크 공연은 한 10,000원 정도는 이제 제 돈을 써야 되긴 해요. 제 돈을 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손님을 모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다녔었고 한 5-6번 이제 딱 공연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약간 너무 오픈마이크만 다니는 것도 힘들겠다 하다가 이제 갤러리 몰래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는 사실 돈을 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기는 저에게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갤러리 물레를 정말 지금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거기에서 공연을 계속하게 된 지도. 그래서 가끔 종종 갤러리 물레를 찾으신다면은 저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은 혼자서 하고 가끔은 또 제 친구랑도 하고 그렇게 한 달에 2번에서 한 4번 사이로 공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과연 음악으로 돈이라는 걸 벌 수가 있나? 그냥 뭐 레슨 정도로 소소하게는 벌어도 내가 공연을 하고 내 노래를 들려줘서 버는 돈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막 행사도 생기고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상금을 타기도 하고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보고 이런 게 다 올해 제가 처음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은 지금도 아무래도 한 해 말이니까 그냥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올해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올해 초에 처음으로 대회에서 상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그냥 공연을 하는데 공연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그런 경험이 딱 처음이었었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근데 여기 화면은 어떻게 나오나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오! 아, 이렇게 생겼군. 아, 여기 있으면 나으려나? 어디 있는 제가 제일 낫죠?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수익이 생기고 하는 게 참 신기하지만, 물론 아직은 턱없이 부족해요. 진짜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현재의 나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할 이야기도 그리 많이 남진 않았어요. 미래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거든요. 사실 옛날에 저는 미래의 나를 아득하게 생각했어요. 아득하게 뭐 잘 되겠지 혹은 망하면 어쩌지 이 정도의 딱 극과 극의 마음을 갖고 저를 바라봤었는데 미래의 저는 우선 가까운 미래에는 제가 밴드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곧 나올 거예요. 한 2~3달 안으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도 우리는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밴드원들이랑. 저는 리더를 맡고 있고 보컬과 뭐 작곡을 맡고 있고 가끔 기타도 칠 것 같아요. 저는 일렉 기타를 사실 쳐본 적이 없지만 또 밴드 보컬이라면은 기타 하나 외우는 게 또 간지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타를 멜 것 같습니다. 기타를 메고 그리고 기타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왕을 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친구 있어요. 뚱뚜기당땅 또 멋있게 해주겠죠? 피아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라 신스도 같이 해줄 거예요. 막 빰빰빰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드럼 친구가 있습니다. 되게 멋진 친구들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엄청 골라봤어요. 이 친구들이랑이면 우리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멋진 친구들을 골라서 만들어 보았으니 제가 밴드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밴드도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 약간 설레요. 밴드라고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밴드 땡땡땡의 미물결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게 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저를 계속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민물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안녕하세요. 밴드 땡땡땡의 미물결입니다. 라고 하겠죠. 상당히 설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슬플 수도 있는데 그만큼이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밴드가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음악으로서는. 왜냐면 저 벌써 27이고 내년이면 28이에요. 이게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이 불안한 생활을 언제까지고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밴드로 우리가 쇼부를 보지 않으면은 승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싶다면은 애석하지만 그만둬야 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순간인 거고요. 지금 참 열심히 살고 있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는 밴드로 잘 되고 싶다. 그게 바로 저의 목표입니다. 네. 되게 오늘이 사실 첫 방송이라서 뭔가 가볍게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약간 무거워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게 현실인걸. 그니까 음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낭만이 있죠. 참. 근데 그 낭만 하나 가지고 힘듦을 감수하는 것 같아요. 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회사 생활도 찍먹해 보면서 느꼈지만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9to6 직장인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존재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잘하고 싶으니까. 최소한 음악으로 다른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해보자가 내년의 목표이고요. 내후년의 목표는 이거 솔직히 소소하게 말한 건데 내년의 목표는 저희가 펜타포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되게 말이 두서없이 나가죠. 네, 맞아요.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부밍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지금 딱 보면은 되게 예쁘죠? 여기가 또 레코딩 스튜디오예요. 서울에서 제일 큰 스튜디오랬나? 두 번째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라고 합니다. 네, 부밍 스튜디오는 서울에서 첫 번째로 큰 스튜디오. 제일 큰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처음 들어오고서 놀랐어요. 지하 궁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 넓고 방이 엄청 많고 제가 가본 스튜디오라고는 가면은 방 하나 떨렁 있고 그냥 이렇게 녹음실에 나눠져 있기만 했는데 여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막 운동장처럼 뛰어다녀도 될 것 같은 스튜디오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제 곡으로 한번 영상을 찍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연이 또 닿아가지고 여기 실장님께서 이렇게 라이브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약간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잘 끌고 가는 소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계속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리기는 했지만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보다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려고 해요. 다음 주에 대한 예고를 살짝 하자면은 사실 좀 싱어송라이터 뭐 인디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걸 할 것 같은데요. 살짝 스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무언가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는데요. 그래야 더 재밌잖아요. 여기 막 덱 다 묻히고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걱정이 되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약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은 제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올해 5월 31일에 발매한 곡입니다. 히카리라는 곡인데요.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작년에 봤어요. 되게 늦게 봤죠. 그 영화가 엄청 옛날에 흥행했던 영화인데 오잉? 끝났나? 근데 아니구나.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되게 감명 깊었죠. 제 MBTI도 N답게 그 영화를 보다가 와, 어떻게 영화가 이렇지? 근데 내가 우주에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양자역학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나 지구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을 하다가 지구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먼 우주에 떨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다시는 지구에 돌아올 수가 없대.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희망찬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우주에서 보내는 사랑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카리라는 저의 자작곡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민물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온기에 피어나는 고동, 투명했던 그대를 물끄러미 볼 때 마침내 마주했던 건 그대의 빛은 나. 그렇게 나의 세상은 젖어들고 가끔 우릴 제외한 많은 이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상상을 했죠. 마음을 모두 꺼내어 그대 소나기에 쥐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 우리 희미하게 살까요? 절망이 우릴 발견하지 못하게. 그대가 어느 곳으로 날아가도 나는 기꺼이 그대를. 언젠가 눈을 뜰 미래 우리 같은 표정을 지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희미하게 살까요? 절망이 우릴 발견하지 못하게. 그대가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대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넘칠 때든 묽은 빛이라도 근데 비춰질 테니. 두려움으로 얼룩져 두 눈을 가려도 그대는 끝내 나를 알아봐 주세요. 언젠가 눈뜰 미래엔 우리 같은 표정을 지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민물결이었습니다. 12월 11일에 제 정오에 제 자작곡이 또 세상 밖으로 하나 나오는데 그 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민물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